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귀신 보는 친구 산이 친구분의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확인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코님, 늦은 밤 네. 또 이런 잔잔한 목소리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네. 배탈이 나서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아이고, 뭘 잘못 드신 거예요? 매운 걸 좀 먹었더니만 고루룩 소리가 나네요. 이제 배가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자, 아유, 별 오늘 말씀을요. 일단 아코님의 친구분이신 산이 이야기를 들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맞죠? 오늘은 들고 왔습니다. 야,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보여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저랑 좀 관련이 있어요. 저희 선선 얘기를 좀 할까 하거든요. 남자들은 군대를 전역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네. 제일 많이 하는 건 공부를 하면서 돈을 버는 생각을 하거든요. 복학 때까지. 제가 학창 시절은 경남 시골에 살았어요. 군대를 막 전역했을 때는 친구들이랑 저나 복학하기 전까지는 본가에 보통 머물잖아요. 할 것도 없고 이리저리 하다가 그냥 돈이나 좀 벌자 찾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저희 선산을 관리하셨거든요. 똘비님께는 사진을 제가 방금 보내드렸잖아요. 거기 선산이 엄청 커요. 와. 70만 평 정도가 돼요. 흔히 말하는 저희 선조님들 거기가 묻혀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 산세도 길 따라가는 곳을 빼면 굉장히 크고 험해요. 길 따라가야지만 그런데 거기서 송이버섯이 많이 나요. 또 송이버섯으로 많이 나기로 유명한 동네예요. 저도 어릴 때 할아버지랑 놀러도 가고 삼촌들이랑 아빠랑 간 적도 있고 계곡도 또 있고 하니까 놀러 많이 갔거든요. 어느 한날 작은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셔서 할머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리 와봐. 너 돈 줄 테니까 할아버지랑 삼촌들 좀 도와줘라. 일은 안 어렵다. 이런 말을 하길래 그리고 너 말고 친구들도 데리고 와도 된다. 일주일에 많게는 3, 4일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하루에 일당 5만 원 이상 쳐준다고. 저는 엄청 좋았죠. 5만 원 쳐준다고 하니까. 거기가 송이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무슨 일을 맡기셨냐면 거기 큰 산에 움막이 2개가 있어요. 보초 서는 일을 맡기려고 했어요. 예. 좀 무섭긴 한데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막 밤에 겁나고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가 좀도둑들이 기승했던 시기예요. 그럼 지켜야지. 네,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추석이 얼마 안 남았어요. 송이버섯 채취일이 이제 다가오고 추석이 얼마 안 남았으면 진짜 좀도둑 놈들이 많은 시기여서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삼촌 입장에서 할아버지랑. 그리고 거기 있는 인근 다른 또 송이밭 사람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또 와서 그 사람들도 훔쳐가요. 워낙 산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움막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원래 거기 일당을 줘서 지키고 있던 아저씨들이 있었는데 그 시기가 좀 바쁜 일이 있으셔서 저희한테 좀 삼촌하고 할아버지가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둡고 무서우니까 혼자서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네. 6명 정도 괜찮냐고 제가 그냥 던졌어요. 괜찮다고. 오히려 무서우니까 돈은 톡톡하게 쳐줄 테니까 3명씩 2 움막에 보초를 서라. 그리고 작대기 같은 걸로 나무를 여러 번 치면 혹시 모를 좀도둑들이 도망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은 소리를 막 지르면 된대요. 그리고 또 거기 워낙 산이 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라디오가 있어요. 건전지로 트는 거 있죠. 비 안 맞게. 일부러 막 건전지 라디오를 틀어놓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미션을 주신 게 그 라디오가 꺼진 거는 건전지를 갈아 끼우는 거. 그게 다예요. 보초 서면서. 친구들한테 말하니까 담력이 센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네. 겁 없고 돈 필요한 애들. 그렇게 6명이서 팀을 꾸려서 올라갔어요. 움막이 2개 있다고 했잖아요. 1움막, 2움막. 그리고 1움막에서 2움막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예.
그런데 1운막도 산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2운막은 또 엄청 깊이 가야 돼서 가위가위보 해야죠. 그쵸. 6명이서 2운막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가위가위보를 했는데 제가 2운막이 걸렸는데 2운막에 이제 인원을 제가 얘기할게요. 돌체, 산이, 저 이렇게 걸리고 1운막은 나머지 친구가 있는데 그 기타는 뺄게요. 똘비가 또 거기 있어요. 네. 뭐 어찌됐든 이렇게 팀을 나누고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뭐 계곡도 중간중간 있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그리고 그 당시 또 올라가려면 이제 1박 2일이 있어야 되니까 만화책도 잔뜩 들고 가고 PMP 당시에는 영화 같은 것도 막 넣고 어찌 보면 꿀알바예요. 사실 지키기만 네. 하면 되니까. 산세가 험하고 그래도 뭐 친구 3명이면 별로 안 무섭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송이버섯 그리고 여러 버섯이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따도 된대요. 너희 부모님 가져다 주라고. 애들은 막 눈이 뒤집히죠. 이 비싼 걸 따도 된다고 하시니까 중간중간에 보이면 니들 눈에 보이면 대신에 포자만 안 다치게 잘하라고 하셔서 그냥 너무 좋았죠. 올라갔는데. 네. 그런데 한 주 한 주 보초를 사다가 별일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3주차 정도 됐을 때 저희 쪽 운막에서 이 운막이죠. 네. 밤 11시가 넘었을 때 누가 봐도 움직임이 들어온 걸 저희가 3명 다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욕을 엄청 했거든요. 돌체랑. 왜냐면 인기척을 내라고 했으니까. 네. 산짐승인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누가 도망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밤 늦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 시간에 사람이 당연히 없을 거고 짐승이다. 그런데 여기서 산이가 아닌데 저거 사람일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네가 매눈이야? 어디 온데 저걸 어떻게 알아? 사람한테 이 시간에는 싸움 기분이란 게 든대요. 그리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소리가 들린대요. 헐떡이는 게. 방금 소리가 난 위쪽에서. 야 그럼 잡아야지 왜 얘기를 안 했어. 야 근데 이거 좀 뭔가 이상해. 뭔가 살기가 느껴져.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자기도. 그런 말을 하니까 좀 긴장을 하고 그날도 별 문제 없이 내려갔어요. 낮에. 다음날 점심쯤에 이제 내려가는데 1운막 쪽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친구들도 같이 내려가야 되니까 차를 또 그쪽에 세웠어요. 그 밑에. 저희가 도착하니까 얘네들이 아직도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욕을 했죠. 일어나라고. 그런데 애들이 하나같이 웃으면서 야 우리 할 일을 했다. 그래서 좀 늦게 잤다. 뭔 소리야 물어보니까 새벽 중에 출출하잖아요. 라면을 끓여 먹는데 버섯라면을 먹고 싶어서 주위에 봐둔 그 국수버섯이랑 꽃버섯이 많았어요. 그때는. 그걸 뜯어서 버섯라면 끓여 먹어야지 하고 해서 그걸 채취하고 계곡 쪽에 씻으러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 사람 2명이 속닥속닥 거리면서 숨어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서 얘네들이 잡았대요. 혈기왕성한 남자 3명이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을 잡았어요. 좀도둑을. 제압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대요. 아저씨들이니까. 아저씨 여기 왜 들어왔냐고. 여기 우리 친구 할아버지 산인데 이걸 딱 잡고 한 명 한 명씩 잡았고 이제 친구 3명이니까 한 명은 얼굴에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셨어요. 삼촌하고. 주머니 같은 거 뒤져서 신분증이나 얼굴 사진 꼭 찍어 놓으라고. 나중에 이거 발뺌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내려와서 좀도둑들 사진을 보면 인근 10만이나 송이 또 다른 쪽 산 주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할아버지나 삼촌은 신고를 하면 되는데 보통 외지 좀도둑들은 그냥 보낸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겁을 주면 다음에 안 온대요. 그리고 사진 다 찍고 한 명은 또 주머니 안에 신분증이 있길래 그것까지도 찍었대요. 친구들이. 그런데 아저씨들이 막 비는 거예요. 아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다 미안하다 청년들 막 이러니까 뭐 할아버지가 이제 보내라고 했으니까 아저씨들 이번에 봐드릴 테니까 그리고 사진 다 찍어놓고 누군지 다 알죠. 그러니까 절대 이제 오지 말라고 이러면서 이제 보냈대요. 그래서 아저씨들이 고맙다고 내려가서 이제 삼촌하고 할아버지 그걸 보고를 하잖아요. 할아버지 이거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은 걸 보여주는데 할아버지가 보시고는 누군지 모르네. 좀도둑 맞네. 그리고 삼촌도 이걸
유심히 보시는데 삼촌이 한때 경찰대 준비를 했던 삼촌이에요. 저희 삼촌이. 그래서 뭐든지 좀 유심히 보세요. 그러다가 유심히 보는데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보통 송이산에 좀도둑들이 오면 등산복이나 등산화, 작업복이나 배낭을 메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왜 이 인간들은 반바지에 추리닝이야? 그리고 왜 일반적인 긴 티에 운동화냐고, 복장이. 이거 뭐 송이 좀도둑이 맞나? 이런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복장이. 그리고 1운막에 있던 똘비가 얘기를 하기를, 예.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왜 삽을 들고 있지, 두 분이? 생각해보면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요. 도둑질하러 오면 삽을 왜 들고 오고? 그럼 물어봐서 할아버지, 삼촌, 삽이 필요 없죠? 당연하지. 우리 묘가 우리가 산을 파도 삽을 파는 거고, 길을 내도 우리가 삽을 쓰는데 왜 이 인간들이 삽을 쓰겠냐고. 예. 그러더니 산이가 얘기하길, 야, 그 삽 어딨어? 묻길래, 삽은 계곡 옆에 거기 떨어져 있는 거 봤긴 봤는데? 이걸 산이한테 얘기하니까 산이가 갑자기 삼촌한테 가서 경찰을 부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경찰 안 부르실 거면 오늘 분명 한 번 더 올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산이가. 예. 그래서 잠복을 좀 해보면 어떨겠냐고 산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그런 말을 다 하시니까 삼촌이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산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삼촌하고 할아버지한테 이런 친구라고. 이 모든 걸 다 들으시더니 오케이 했어요, 삼촌이. 경찰에 신고는 좀 이르고 삼촌 친구 2분, 그리고 할아버지 아시는 분, 그리고 제 친구 6명, 이렇게 10명 정도가 팀을 꾸려서 잠복을 하러 갔어요, 그날. 그리고 삼촌 친구분 한 분은 아까 경찰대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저희 삼촌이. 친구분이 파출소에 근무하세요. 그럼 좀 든든하잖아요, 뭔가. 예. 3명씩 짝지어서 잠복을 했었거든요. 밑에 차를 멀리 세워두고 삼촌하고 그 경찰 삼촌분은 산중으로 올라가서 잠복을 하고. 그런데 한 11시쯤 되는 것 같아요. 산이가 똘비랑 저한테 니들은 나랑 잠시 계곡 좀 한번 가줄 수 있냐? 그래 가자. 그리고 똘비는 필요했어요. 똘비가 그걸 봤으니까 삽이 어딘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길을 좀 잘 알잖아요. 그리고 똘비가 싸움을 거기서 제일 잘했어요. 키도 크고. 그래서 이렇게 멤버를 데리고 갔는데 네. 어디쯤이냐 묻는데 그래도 똘비가 잘 기억을 하더래요. 왜냐면 라디오 소리가 있으니까. 그 길을 찾아가는데 삽을 발견했어요. 산이가 삽 2개를 들더니 새 거다. 이거 산지 얼마 안 된 거다. 끝부분에 그을린 게 없어. 이건 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길래 그 삽을 들고 다시 내려왔어요, 차 쪽으로. 그리고 차 쪽으로 와서 교대로 좀 자면서 새벽 3시쯤에 지난 네. 것 같은데 삼촌이 저한테 작은 목소리로 전화가 오셨어요. 삼촌이랑 삼촌 친구분이 운막 근처에 그 몸을 숨기고 있었나 봐요. 예. 전화가 거기 터지는 곳이 있고 안 터지는 곳이 있잖아요. 산이니까. 저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느껴지긴 느껴졌어요. 니들 올라와야 되겠다. 인원이 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촌 어디요? 그럼 이운막 쪽으로 올라오는 길 따라 한번 와봐. 그래도 위험하니까 아예 손전등이나 렌트 아예 비춰서 들고 오라고. 차라리 그냥 그렇게 올라오는 게 나을 것 같다. 일단 이걸 듣자마자 아래에 있던 7명 정도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같이 올라갔어요. 할아버지만 빼고 다 같이 올라갔는데 새벽이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기분에 다들 긴장해 있으니까 피곤하지만 힘들다는 생각을 안 났어요. 왜냐면 긴장이 너무 되니까. 그 가파른 산을 다 같이 올라갔어요. 길은 알고 있으니까 제가. 그리고 애들도 2주 정도 일을 하니까 길 나름 좀 빠삭해요. 가는 길만 가다 보니까 우리가 송이를 따는 건 아니니까. 근데 올라가는 도중에 산이가 자꾸 혼자서 중얼중얼 자꾸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을 쳐다보면서 누구랑 또 대화하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혼자서. 그럼 저는 그걸 알잖아요. 또 뭔가 또 있다.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누가 급하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엔 또 우리 여기 6, 7명 있으니까 고라니인가? 멧돼지인가?
이상했는데 랜턴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 내려오는 게. 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삼촌이나 삼촌 친구겠지. 근데 멀리서 봐도 옷차림이 달라요. 예. 그런데 갑자기 산이가 저 사람 잡아!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크게 잡아 이러길래 어찌됐든 저희는 인원이 많으니까 그 사람 바로 잡았어요. 잡은 게 어렵지 않았어요. 50대 후반이다 보니까. 잡았는데 놓으라면서 아저씨가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나 여기 산주인이다. 이 놈들 뭐야. 그래서 저는 또 그때 거칠게 얘기했거든요. 무슨 괴소리냐고. 우리 집 산인데 어디서 도둑놈들이 여기서 지금 설치고 다녀요. 제가 화가 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산이가 조용히 해보라는 거예요. 저한테. 야, 한 명 더 내려올 것 같다. 그런데 정말 한 1분 정도 지났나? 또 정말 뛰어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와 하면서 내려오는데 이게 들리니까 제 친구들이 잡으러 갔어요. 또. 우리는 뭐 젊으니까 잡아왔어요. 또. 그리고 위에서 삼촌하고 삼촌 친구도 내려오고 계셨어요. 한 명 잡아서. 중간에서 삼촌이랑 이제 다들 3명을 잡았잖아요. 총 만나서. 근데 삼촌 아까 위에 사람 많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어딨냐고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을 일단 끌고 그 험한 산을 내려가는데 경찰이 와 있는 거예요. 경찰이 와 있고 옆에 파출소 일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부른 것 같아요. 이걸 일단 연행을 하고 제가 산이한테 야 저기 위에서 내려오는 걸 너 어떻게 알았냐? 첫 번째는 그렇다 해도 두 번째는 어떻게 알았냐? 그러다가 일단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삼촌이 너희들 피곤한데 자러 가재요. 일단 다 같이 삼촌 집에서 자고 다음날 우리 일어나자마자 아침밥을 먹고 거기 경찰서를 갔어요. 경찰서를 갔는데 이제 가면 자초지정을 이제 듣잖아요. 일단 삼촌하고 삼촌 친구 눈에 들어온 사람은 5명 정도 있대요. 예. 아까 말했듯 2명은 도망갔고 3명을 저희가 잡았잖아요. 그런데 어제 친구들이 1명 잡은 그 사람 얼굴이 있어요. 동일 인물이잖아요, 1명은. 그리고 파출소에 근무하시는 저희 삼촌 친구분이 또 궁금해서 산이한테 물어봤어요. 아코한테 뭐 전에는 들었는데 신기 있는 친구라고 듣긴 들었다. 그 삼촌도 친구분도 궁금했는지 어떻게 알았냐 그냥 물어봤대요. 그 와중에도. 여기서 말씀드릴 거 좀 아닌 것 같고 잠시만요 해서 따로 이제 저 불러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산의 눈에는요 이 사람들을 보자마자 살해당한 사람들 같았대요. 아까 올라가다가 혼자 중얼중얼 댔잖아요. 예. 연가들이 내려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다 살해당해서 울고 있던 거다. 아, 너 그래서 혼자 아까 막 옆에서 중얼중얼 댔구나 어제. 그랬는데 내가 보통 연가들한테 말을 잘 안 건대요. 네. 말을 안 거는데 그냥 말을 걸어봤대요. 왜 우시냐고. 대답을 안 한대요. 그 연가가. 그냥 손가락만 그냥 위를 가리켰대요. 그런데 그 손가락 가리킨 곳이 그 2사람이 내려오고 있던 거예요. 그럼 뭐 얘가 말은 안 하고 알려줬던 거잖아요. 그럼 그 알려준 거니까는 아 얘가 그럼 연가들이 이 사람들한테 뭐 당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 같은 걸 하시더니 똘비님 제가 사진을 방금 아까 보여드렸다고 했죠. 거기가 삼촌하고 삼촌 친구분이 잠복해 있던 장소거든요. 잠복해 있던 장소인데 일단은 여기서 들키게 된 계기는 그 당시는 폴더폰이잖아요. 저한테 작게 얘기를 했는데 다 뜰 때 어른들은 습관적으로 탁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들 때는 조심스럽게 드는데 내릴 때는 탁 소리가 나서 이게 그때 들킨 거예요. 그럴 때 들켰는데 그런데 이 5명이 뭘 하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거기 위에 5명 정도 올라갔는데 삽으로 뭘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특정 장소에 오더니. 그런데 자기들끼리 욕을 하면서 어디야 이씨 아씨 이러면서 막 싸우면서 욕을 하는데 8분쯤 지나도 어떤 한쪽이 여기 찾았다 이러는 거예요. 거기를 찾은 곳을 파니까 가방 안에 돈 뭉치가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웃고 있고 나머지도 이 인근에 있을 건데 여기 그리고 근처에 그 새끼도 있을 건데 이런 말을 들었대요 삼촌이. 이러면서 빨리 찾으라고 하는데 아까 그 탁 소리에 일단 다들 혼비백산해서 도망갔거든요.
근데 다행히 나머지 2명은 잡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친구가 찍어놓은 얼굴이 있으니까. 그럼 다시 경찰서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 신원조회해서 저희한테 알려줬어요. 전부 다. 전과자의 사교사, 임방관 전부 다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시골 지역에 작지만 나름 뭐 파 같은 게 있어요. 뭐 땡땡파, 뭐 칠성파 이런 것처럼. 시골이지만 나름 유명한 파였어요. 그게. 거기 20년 전 건달이었어요. 그 당시. 지금은 나이가 드니까 50대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후에 좀 알았는데 그 저희 산 근처가 암암리에 운영하던 하우스 도박장이었어요. 그리고 투기 싸움 도박 아세요? 그런 게 저희 선산 근처였대요. 그 당시. 그리고 자기들끼리 무슨 싸움이 일어났나 봐요. 거기서. 그러면 살해까지도 일어나고 일본은 감옥살이를 하잖아요. 감옥살이를 하고 하우스니까 돈이 많잖아요. 쌓아두는 돈이. 그 위 산에서 아래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몇몇 행동파 대장들 있죠. 걔네들은 이제 내려가기 힘드니까 그 가방 돈을 숨기고 있던 거예요. 숨기고 있었고 살인이 일어났으니까 그 시신들도 얘네들이 막 유기를 했던 거예요. 어떤 이유로는 저도 모르는 거고 일단 삼촌 친구분이 그 당시 얘기해 주신 거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그 시기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그 파가 통째로 무너질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럼 당연히 다 깜빵할 거 아니에요. 연행돼서. 그러면 뭐 쫄따구들은 뭐 실형을 길게 안 받지만은 행동대장들은 사교사 이런 게 끼어 있으니까 실형이 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형이 기니까 나왔던 시기가 그때가 가을이라고 말씀드렸죠. 8월 15일 광복절 특사라 나왔던 놈들이래요. 그런데 산이가 뒤에서 말하는 게 삼촌 그리고 아코야. 근데 내가 느낀 건 사실 이게 아니었대요. 이게 아니었어요. 삼촌도 궁금해서 뭘 느꼈냐. 이게 라디오에서 나오는 뭐 음악이 있을 거고 말하는 게 있을 것 같지 않느냐. 근데 나는 처음에 한 1주 정도 있었을 때부터 왜 자꾸 강강술래 강강술래 이 노래가 자꾸 이틀에 한 번씩 들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도 정말 라디오 소리인 줄 끝까지 그건 줄 알았대요. 근데 아니었어요. 이틀에 한 번씩 들리는 거니까. 이걸 삼촌이 들으시더니 옛말에 전통 민요가 들리면 이거 뭔가 좀 안 좋다는 걸 언뜻 들었는데 무당한테 들었나? 너 뭔가 본 건 없고 이렇게 저희 친구가 그 산이한테 물었는데 본 거는 아까 그 영가들 아까 봤잖아요. 그 영가들이 확실한 건 그 사람들이 해안 사람들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영가 분들이 옷차림이 이상하다. 마치 50년대 입던 옷들 있죠. 옛날 옷들. 네, 옛날 옷들 그런 옷들을 입는 걸 봤대요. 근데 엄청 많이 봤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좀도둑들을 바라보면서 희덕덕 웃고 있었던 거 보이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눈물을 흘리던 영가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전달이 되고 궁금해하니까 삼촌 친구분이 이걸 조사를 해주셨어요. 저희 선산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6.25 당시 양민 학살 사건이 있던 장소였는데 암암리에 처리된 시신이 저희 산속에 묻혀 있었어요. 많이. 이 일이 있고 나서 들은 건 사실 한 1년 후였어요. 네. 그런데도 여기서 의문인 건 산이가 이게 아니래요. 아니야 이것도 아니래요. 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왜 무슨 일이야. 아니 자꾸 그렇게 하라면 우리 삼촌 답답해 죽는다고. 그게 이제 이 일이 있고 나고 8개월 후잖아요. 아닌데 그것도 아닌데 이분들 왜 강강술래를 하냐고. 억울하게 양민 학살 사건으로 죽었는데 아니,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삼촌한테 그대로 또 전달을 했어요. 그날 전화로. 알고 있는데 너희들한테 말 못하겠다. 삼촌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있는데 말은 못하겠다. 이 말씀을 남기시고 그리고 궁금하잖아요. 제가 또 못 참거든요. 이걸. 네. 못 참아서 이걸 닥달을 해서 삼촌한테 매달리고 제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는 막 안 도와줄 거다라고
하니까 얘기를 해 주신 게 뭐냐면 예. 무당들이 신기 빠진 무당들 있죠. 예. 그 무당들 3, 4명이 모여서 화전민이 된 것 같대요. 거기에. 예. 예. 왜 근데 무당들이 화전민이 돼? 뭐가 잘못돼서? 아마 얘네들 사기치다가 혹은 신발이 딸려서 혹은 선무당 짓거리를 하다가 예. 예. 잘못돼서 얘네들끼리 모여 있는데 여기서 또 신기 받아보려고 별의 별짓을 다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운막이 이운막이에요. 저희가 있던데.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1번이 저희가 1운막 애들이 올라가는 곳이고 2운막으로 가려면 저희가 그 2번째 2운막 길로 올라가요. 근데 그 빨간색 길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유일하게 그러네요. 네, 유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좀도둑들이 올라온 길이기도 하고요. 예. 잠복했을 때 올라온 걸 못 봤으니까요. 그런데 거기가 아까 말한 선무당들, 사기꾼 무당들 거기서 무슨 강령술 같은 거 있죠. 거기서 이상한 제를 지내던 그 길목이래요. 제를 지냈는데 앞에 말한 강강술래 있죠. 젊은 여자 영가들만 불러 모아서 예. 흥행위를 하려고 했던 거래요. 여자 영가들만 불러 모아서 자기들만의 파티를 즐기려고 했던 거래요. 무당들이 남자 4명 무당에 올라와 있고, 왜냐면 이제 시내로 나가면 잡히잖아요. 사기꾼들이니까. 미쳤네. 네, 그런데 뭐 풀 건 더 풀어야 되니까 거기서 귀신 영가들을 불러 모아서 그 짓거리를 하려고 했던 거래요. 예. 그거 삼촌은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 궁금하잖아요. 정말 용한 무당한테 물어봤대요. 삼촌 친구분도 궁금하니까 그렇게 알아봐서 예. 그걸 알아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저희 선사는 저희가 성의를 잘 채취하고 지적도를 가지고 와서 오늘 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코님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네. 일단은 뭔가 현실 공포긴 한데 뭐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 완전 섞여버렸네 이야기가. 그런데 이게 사실 긴데 최대한 줄인 겁니다. 제가 딱딱 줄여서 말씀드렸는데 공포스러운 게 몇 개가 있긴 한데 일단 이 강강술래 영가들이 놀이를 하는 건 달래야 된대요. 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무당들은 늙어서 죽었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근데 그 소리는 산이 귀에는 아직도 들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2014년도에 저희 작은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거기는 삼촌이 위령제 같은 걸 지내줬어요. 위령제 같은 걸 지내줬는데 아직도 들린대요. 쉽게 갈 그럴 분들은 또 아닌 것 같네, 느낌. 네, 그게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얘가 기거해서 좀 부탁받는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무속 예. 선생님. 그 얘기를 했는데 거기 무당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절대 관여하지 말라고 했대요. 함부로 끼어들지 말라. 네, 절대 관여하지 말고 그냥 위령제 지내고 뭘 지내도 안 될 거다. 그냥 노래 부르면 노래 부르는 대로 가만히 놔두면 된대요. 아무런 해코지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냥 좋게 넘어가래요. 근데 아직도 들린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다 올려보낼 수 있는 무당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려면 정말 무속 쪽에서도 강력한 신을 등에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가능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선이한테 이 얘기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예. 야, 그러고 보니까 너 유명한 법사님 계시잖아, 거기. 야, 그분도 안 돼? 물었는데 가만히 놔두래요. 네, 안 올려보내도 되니까 가만히 놔두라고 했대요, 그 법사님도. 예. 노래 부르는 영가들이 있는 곳에, 그리고 단체로 있는 곳에는 좋은 일이든 뭔 일이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된대요. 까불지 네. 마라. 네, 까불지 말고 그냥 알아서 그 영가들은 잘 놀다 가거나 아무런 해를 끼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막 설치지 말라? 산이도 꾸지 좀 받았대요. 근데 네. 그거겠네. 거기서 잘못 건드렸을 때 돌변하는 게 센가 보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드지 말라고 하지, 괜히. 네, 네. 자, 오늘 아코님께서 정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고 산이님께서 괜히 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터 자체가 보통 터가 아니네요. 보니까. 네, 범죄 저지른 무당들이 거기서 모여서 산다는 건 좀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오늘 아쿠님께서 소중한 이야기 감사드리고 또 다음번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 일단은 강강수월래 하면 저도 별로 좋은 기억이 있진 않아요. 강강수월래가 정말 무서운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여나 시들무 듣다 보면 귀신들이 다 강강수월래를 하고 있었다 이런 사연들이 간혹 있죠. 저 옛날에 이제 트러커님 사연도 있었고 보통 게 아니에요. 그런 행동을 하는 귀신들이.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그런 귀신들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잘못 건드리면 정말 큰 해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여나 귀신을 봤는데 귀신이 단체로 강강수월래를 하고 있다. 그때는 정말 조심하시고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